미사 5분 책방. 오늘 신간이죠? 언제 나온 책이에요? 신간? 오래됐나요? 1년 정도? 이 책 왜 읽고 싶었고 뭐 읽고 나서의 감상 소감이 있다면 뭐예요? 그때 윤술의 바다하고 백은별 작가님이 쓴 거 그게 청소년에 계속 상위권에 오르는데 얘도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1년? 내내? 몇 개월 내내? 그래서 재밌나? 했는데 비스킷을 썼던 작가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엔 또 비스킷처럼 재밌는 내용을 썼을까 해서 좀 비슷해요? 문체가? 스킷이랑? 제가 확실히 비슷하죠. 또 소외된 사람의 얘기를 다루고 있나요? 맞죠. 뭐 한마디로 하자면 뭐 인간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심 원래는 그러니까 타격이 없는 것 같지만 타인한테 타격? 네. 아, 다른 사람의 타인한테 그러니까 타인의 모습을 공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타격이 없는 것 같아도 뭔가 질투를 안 하는 것 같아도 아 그러니까 타인이라는 그런 자극제에 존재. 타격을 받는다 이거죠?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네, 않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까 이 암흑 속에서는 누구나 질투를 하고 누구나 저주를 하고 싶다는 근데 마음을 그런 품는 인간의 무의식을 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어요? 청소년 문학인데 괜찮아요? 그 무슨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그 시루라는 애가 있는데 시루가 엄마가 그 역사 관련된 걸 찾아다니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물건을 딱 가져왔는데 칠보펜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어떤 책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시루가 호기심에 그걸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책이 저주 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 도안 같은 설명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하다가 칠보볼펜으로 딱 그림을 그렸는데 칠보볼펜? 네.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펜인데 이게 펜 나오는 그 형식이 피로 그려지는 아 그래서요? 그래서 그걸로 그림을 그렸더니 저주 스티커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저주 스티커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첫 시험 상대를 일단은 자기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옛날에 자기를 못살게 그렸고 한때 일진이라고 불렸던 애한테 가가지고 등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애가 1분 동안 오바이트를 하는 거. 근데 진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근데 그 저주가 끝나자마자 스티커는 사라져요. 그런 걸 알게 된 뒤에 일단 얘는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서 아 이걸로 크게 펀을 벌여야겠다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해서 그려있는 그리고 집안이 어렵나요? 어렵진 않아요. 원래 성격이 좀 직관적인 아이예요?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그건 아니고 바뀌었어. 왜냐면 얘가 원래는 어땠는지는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시루가 옛날에 그걸 닮았대요. 묻지마 폭행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세상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저주해도 된다라고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멸망해도 상관없겠다. 차라리 동물하고 식물만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애예요. 그래서 사이트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신상을 정보를 이제 공개되지 않는 사이트 가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지. 처음에는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얘 부작용이 뭔가 이런 것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제 점점 판이 커져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저주를 걸면 이 사람한테 가라 추천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 막 부적 같은 거네요. 그 사람한테 이제 악을 주는 부적이네요. 그죠? 옛날에 막 장희빈이 왕후 죽으라고 지푸라기 인형에다 활 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간단하잖아.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그 스티커를 얘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근데 얘가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소문이 든 거예요. 전교 1등이 공부를 막 하고 시험을 딱 보고 있는데 시험 풀 때는 잘했는데 마킹이 막 자기 손 뜻대로 안 됐대. 얘가 붙였네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판매를 한 스티커를 제보자가 걔 등에 붙인 거지. 전교 1등 통해. 제보자가 아니라 이제 그 고객이 그치? 얘한테 산 사람이 그러니까 제보를 먼저 해서 스티커를 받는 형식이니까. 그래가지고 걔는 전교 1등을 놓쳤고 걔가 원래 전교 2등이었나 보죠? 맞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음. 아니 근데 그걸 왜 그 저주가
원한 관계나 복수가 아니네요. 그냥 질투, 온전히 자기 심리적인 이유만으로도 남한테 저주를 하네요. 맞아요. 그런 경우로도. 그래서 인간의 어두움을 더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묻지마 폭행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한 얘가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저기 인생이 세계관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잘못 없이 누군가가 돌로 내 머리 다리쳐.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한 관계가 있으면 조심을 하거나 내가 어쩌면 이유를 제공했을지도 라는 거는 좀 대비는 되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아무런 원인 없는 원한 있잖아요. 원인 없는 그런 악의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맛보고 나서 세상은 어차피 더러워. 그리고 더러우니까 누군가를 저주하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얘가 그렇게 악한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치. 무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애인데 안 느껴요? 죄책감을?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데? 아니 근데 얘는 그런 거지. 아 그렇게 저주를 내리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붙이는 걸 보니까 느껴진 거지. 그렇지. 세상. 아 가까이에도 있구나. 우리 엄마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자기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걱정됐어.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되게 우연히 뭔가 그게 이 저주가 모이면 자연재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자연재해의 이유가 뭐야? 이 사람이 나빠서 벼락을 맞는 게 아니에요. 벼락을 맞을 상황에 벼락을 맞는 곳에 있어서 맞는 거잖아요. 그치. 그 우연성 때문에 내가 뭔가가 되게 안 풀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이런 자연재해처럼 생기는 일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누군가의 저주가 누군가가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 무겁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악의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악의를 품는 사람 입장이에요. 악의를, 나쁜 의도를. 두 가지 측면인데 얘는 아기를 품는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조연은 아기를 제거하는 자. 그런 아이의 이제 대응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 그 애는 이렇게 되면 안 돼라고 하고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애는 뭐예요? 동기가 모티브가 뭐예요? 왜냐면 이 저주 스티커를 만드는 설명서를 얘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설명서를 만든 사람이 소우주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처음에 저주신을 맞닥뜨렸을 때 이걸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증조 할아버지 스티커를 만들고 도안을 만들어서 돈 주고 판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주였어요? 그 저주지. 그 사람도 애초부터가.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저주신한테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증조 할아버지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스티커를 제거해왔고 그 도안을 계속해서 빼왔는데 그 도안이 남아있는 게 시로한테도 있는 거지. 그 업보를 풀려고 하고 있네요. 소우주라는 게 이제 우주의 작은 모습이라는 뜻이잖아요. 소우주가 이름이. 맞아요. 맞아. 그 작가님이 실제로 만났던 애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이름 되게 만들었다. 소우주라는 게 우주가 다 원래 사람 몸이 다 우주거든요. 그래서 안에가 네,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되게 각자 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뭐 심장, 뭐 피, 그다음 간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막혀버리면 되게 유능해 보이는 심장도 멈추고 그 뇌에서 뭐가 하나 혈관이 터지면 우리 몸이 다 멈추잖아요.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몸을 소우주로 본다는 게. 기계적인 세계관은 뭐 알바야? 이 세계관이에요.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누가 죽든 말든. 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라는 거는 내가 하다가 내가 그냥 대충 했어. 타이어를. 그래서 그 타이어가 풀려서 아이들이 죽었어.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직업을 갖고 타인을 대할 때는 책임의식이 없으면 그게 굉장히 제한이 될 수 있죠. 제한이. 근데 얘는 이름이 시루잖아요. 시루떡이라는 거 알아요? 아니. 작은 종지에다가 그거 넣고서 찌는 거예요. 그 얘가 되게 그릇이 작은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성까지 보면 장시루거든요. 그래서 짱시루가 별명이래요. 짱시루? 그래서 얘가 싫어하는 그 사회를 토대로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우주를 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시루 속에 gat혀서 세상이 너무 악의로 가득 차. 왜냐면 나는 당했거든 이라고 생각하는 아이 같아서. 뭐 매력은 있죠.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설득력도 있고 이런 애 많잖아요. 많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굉장히 친해 보이는 그 무리에서도 막 계속 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너무 힘들다고 쟤 때문에. 제가 시기 질투를 하고 제가 사람 사이에 내 친구를 뺏어가서 힘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되게 좋은 관계들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는데. 그렇지. 그러면서도 또 타인이라는 집단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또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저주의 일반화가 너무 특이하다는 거야. 자기 그룹 안에서도 서로의 서열을 가지고 서로를 증오해요.
내가 제일 뭐 얘가 막 이쁘고 얘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얘를 뺏어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 진짜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애한테. 그리고 얘는 친구 도둑이다 라고 해놓고 또 잘 지내. 그러면서 그 또 외부 집단 애들에게 또 그렇게 배타적이야. 그냥 그렇게 되게 배타성을 쉽게 SNS 때문에 배우고 자란 세대인 것 같아요. 그 배타성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배타적이야? 너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개인성을 인정해달라. 다양성을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되게 배타적인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시류하고 우주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둘이 만난 거지 이제. 서로 알아보나요? 알아보지. 왜냐면 스티커는 이렇게 붙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판매자 아니면은 스티커를 볼 수 없는 형식이에요. 근데 소주가 그걸 떼고 다니니까 시류 소주는 보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뗄 수 있겠죠. 그 시류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는 거지. 왜냐면 컴플레인 들어올 수도 있고 저주가 안 되니까. 안 됐다. 잘. 주차 딱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른 거지. 부르고 둘이 또 싸우다가 이게 이제 다 우주가 완전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차라리 증조 할아버지가 뭐 이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류가 어이가 없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 할아버지는 팔아놓고 이미 근데 나는 지금 팔지 말라는 건 너무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러는데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우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자연재해로 우리 세상이 멸망할 거다. 너도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로의 마음이 이제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들의 삶으로 보면 의사결정에 내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들의 삶이 상폐해진다. 내 알바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들의 삶이 어쨌든 무슨 상관이야. 난 피해자야. 근데 그들이 아니라 우리야. 우리의 삶이 파괴돼. 그럼 얘가 많이 요동치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애니를 봤는데 우리가 되면은 되게 두려워요. 그 고통을 나도 받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히어로물이었거든. 히어로물인데 그 중에서도 일본이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지켜보는 상황이에요. 일본에는 악당이 있고 완전 최강자가 나오고 심지어 그 평화의 표본이라고 불렸던 그 히어로가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TV가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을 TV로 바라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와요. 모습.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 할 바냐. 그렇지, 내 할 바냐. 그들이죠, 그들. 그래서 타인의 시각일 때는 이게 마음의 거리가 공감이 안 되는 게 내 할 바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 할 바냐. 굉장히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 내 알 바냐 때문에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 그래놓고 지들도 나중에 저런 상황이 놓을 거면 알면서 왜 저러는지. 나만 아니면 된다. 이게 이제 나 아니면 돼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맞고 있는데 내가 말리면 나도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나만 아니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의 일이죠. 그래서 얘가 마음이 요동쳐서 반성하나요? 그냥 반성해버리고 끊으면 너무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반성은 안 하고 솔직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소주부터 시작해서 소주 어머니랑 아버지도 와가지고 막 걔네 집 놀러 가고 막 그래서 막 점점 친해지니까 소주하고 친해져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점점 뭐 내가 이해를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초점은 거기서 맞추면 안 되고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얘네 체육 선생님이 벌점을 되게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오늘 사고가 난 거야. 체육쌤한테 상담을 받았던 애가 그 즉시 옥상에 나가서 뛰어내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그런 애가 아니었대. 되게 밝은 애였다는데 체육쌤하고 상담하자마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등에 스티커가 붙여있던 거지. 근데 죽음까지 관련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했지. 그러니까 시로가 한 게 아니란 얘기지. 또 다른 판매자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보고 우주하고 얘네하고 싸워요. 내가 그렇지 내가 안 했다라는데 우주는 안 믿고. 얘 싫어해요? 싫어. 장싫어? 안 믿어요 둘이. 그래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또 얘는 스티커를 또 판매하거든요. 제3의 존재는 누군데요? 이거 말해도 되나? 소우주 사람 쪽인가요? 아니요. 선생님인가요? 이따가. 그러니까 얘가 또 그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는데 또 제보가 온 거예요. 근데 제보가 심상치 않아. 내 체육쌤 좀 져달라는 얘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친구, 그 떨어진 사람의 친구였던 거야. 그럼 걔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평소 체육쌤한테 듣는 소리가 많았다. 모진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학교에 뛰어내린 게 아니냐.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원래 소문은 부풀려서 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뭔가 원래 그냥
체육쌤하고 상담을 한 뒤에 옥상에서 내린다가 사실인데 그게 좀 부풀려서 체육쌤이 얘한테 뭐 쌍욕을 박았다. 얘한테 뭐 모진 말을 했다로 살이 붙어진 거지. 근데 그런 소문으로 듣고 얘가 가짜로 만든 걸 수도 있죠. 친구가 아닌데 그냥 저주 스티커를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로는 또 고민을 하는 거지 여기서. 팔까 말까. 그래서 팔아요? 결국에 팔죠. 파는데 팔아서 붙이거든요. 어떤 그 사람이. 근데 막상 붙였는데 이게 극상인 거야. 그러니까 죽음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죽음하고 비슷한 레벨인 거지. 그러니까 거의 막 식물인간급의 저주를 받아서 판 거예요. 근데 그 스티커가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건 원래 안 되잖아요.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최우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말 얘가 안 팔게 되었다는 거지. 다른 있어.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절대 악이 있어요? 당연하지. 근데 얘는 안 팔겠다는 게 양심 가책으로. 그렇지. 죽음까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둘이 합심해서 그 악의 무리를 물리치나요? 그렇지. 근데 악의 걔는 무리가 왜 절대 뭐냐면- 악이죠? 응? 그 절대 악은 누구예요?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얘네 아빠가 그 환경 관련된 약간 캠페인도 하고 그런 쪽이에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래서 막 자연재해도 와도 막 되게 동물 다 대피시키고 막 쓰레기도 아빠가요? 쓰레기도 막 이러고 천사네. 막 모으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런 게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게 뭐였냐면 알고 보니까 이제 범인이 뭐였냐면 그 아빠네 대표의 그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까지는 아닌데 부대표 그러니까 정도 되는 사람? 승진할 수 있는 그 부대표 사람이 죽어야 정도인가. 올라가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대표였던 게 왜 부대표가 그런 짓을 했냐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면 우리 쪽에서는 뭐 물건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캠페인을 더 일으켜서 우리 매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저기 무기 공장이 잘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건도 많이 팔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네, 극성으로만. 그 사람도 능력이 있고요? 그 사람도 도안이 있는 거지. 도안이 여러 개라 그랬잖아. 근데 그 사람이 시로 아빠는 아닌 거죠? 시로 아빠 아니지. 밑에 사람? 그러니까 시로 아빠를 죽이려는 생각은 아니었네요. 아야 슈리 아빠가 대표는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고 대표는 따로 있고 부대표 정도지.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나 어려움이 있어야 자기가 더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나 어려움을 만들겠다는 이득 집단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득 집단이 시로 아빠의 측근이고.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좀 신박하네요.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뭐였냐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딱 집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막 공원에 가서 공원에 죽치고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뭔가 화가 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핸드폰을 뭐 때려치운다든지 화를 이렇게 내뿜는 애들한테 가서 이제 이 스티커를 붙이면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 라고 그냥 무료 나눔을 해주는 거야. 돈이 사람이요?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요? 네. 당연하지.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거니까 자연재해가 빨리 일으킬 수 있는 건 극상이니까. 누가 죽든 말든. 누가 죽든 말든 그런 거지. 다 나누면 배분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만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지진이 막 아니 근데 엄청 그 일어나고. 죽게 된 애 있잖아요. 체육 선생님 때문에 죽게 된 애. 죽진 않았고 그냥 식물인가. 걔를 저주한 애가 따로 있는 거죠. 체육 있어, 선생님을 걔는. 저주하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네. 체육 선생님도 저주했는데 시루가 떼어냈어요, 다행히. 그래서요? 끝에가 어떻게 돼요? 끝에 그래서 그 사람 또 신고를 하고 알고 보니까 스티커 존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걸 이제 경찰한테 다 얘기를 해서 경찰도 이제 신빙성을 믿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걔 체포가 되는 거지. 그러면 걱정해야 할 거. 시루도 분명히 스티커를 판매했으니까 이게 벌을 받게 될 거잖아. 잘못했네요. 근데 우주가 막 걱정하길래 시루는 내 몫이니까 내가 하겠다. 시루는 뭐 경범죄 정도죠. 그렇지. 살인은 아니니까. 그래도 잘못한 거잖아요. 많이 근데 팔렸으니까. 타인의 인생을 이렇게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인 거예요. 타인이 누군가 원한을 하고 저주를 하면 그건 타인의 몫이지. 그걸 왜 도와줘? 청부 살인업자 있죠? 내가 이 사람 죽이고 싶어서 누가 나한테 의뢰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여. 그거 완전 그거 불법이잖아. 진짜 있어요? 있어요. 청부 살인업자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냥 어머, 죽이기만 어머. 하고 시켜서 죽였으면 무서워. 괜찮은 거예요? 무서워. 아니잖아요. 시켜서 죽였어도 죽인 건 잘못이지. 그치. 타인의 인생 그렇게까지 관여한 거잖아. 관여하면 안 돼. 그것도 불법적으로. 우리가 오즈란 문화라는 게 너무 이상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아니, 과할 때가 있지.
자기 인생에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지. 자기 분노는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분노까지 남한테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내 해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분노는 어떻게 스스로가 처리해야 될 감정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그러니까 약간 비스킷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 딱 근데 봐도. 스티커가 원래 스티커라는 말 자체가 정말 인생을 알록달록하게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예쁘게 꾸미는 것들인데 악의에 가득 찬 부적 같은 그런 저주 스티커인데 제목을 저주 스티커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스티커라고 했잖아요. 스티커가 뭐예요? 붙이는 거잖아요. 남 인생에 뭘 붙이는 거죠. 깜찍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쌤은. 낙인 같은 맞네. 거. 남이 이 나쁜 새끼. 이 새끼 죽어야 돼. 이 새끼는 저주받아 마땅한 새끼야라고 한 시각으로 그 사람을 고정하는 게 스티커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맞아요? 응? 그럼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동생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할 때도 걔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겠지. 근데 그냥 자기한테 보는 그건 너무나 이런 주관적인 거. 이런 역할 속에서 너무 얘 나한테 나쁜 새끼니까 죽어야만 해라는 거는 진짜 되게 폭력적인 시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으로서 나한테 나쁜 사람이 좋은 엄마가 아닐까? 그 사람 또 어디 가서 좋은 엄마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왜 생각하냐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지 재해가 안 생기죠. 정신적인 재해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낙인을 자꾸 찍히니까. 작가가 왜 썼대요? 이런 걸. 신박하네요. 아, 그게 왜 썼냐면 그 처음에 그런 편집장한테 연락이 왔대요. 스티커 관련해서 이야기를 써보는 게 어떠냐. 근데 난 그걸 준 거지. 근데 저주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얘기를 관련해서 좀 쓰는 게 어떠냐 해서 살을 붙여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편집자님하고 거의 반 이상을 같이 시간을 콜라보 써가면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나쁜 어린이 표처럼 뭔가 그렇게 표식을 해서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사람이 되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죠. 얘는 나쁘기 위해서 태어난 애 같잖아요. 맞아. 나쁘기만 하다. 얘는 나빠서 변할 수 없는 아이다. 근데 변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인간의 삶은 아니죠. 그치. 변하지 못했지만 변화하려고 주변 사람이 도왔다 정도가 되게 중요하죠. 요즘에 학폭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학폭에 어떤 아이가 이제 자기 아이를 많이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묻지마 폭행을 한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되게 크게 이슈화 돼가지고 법적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아버지의 분노는 이해가 가죠. 그냥 너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때까지 나는 그 아이에 대한 글을 항상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야 시원하다. 막 이런 댓글을 많이 봤거든요. 쟤는 이래 안 한다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예방 차원에서는 세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치. 이렇게 하면은 너 굉장히 피해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만약에 무슨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면 그거보다 더 나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타인의 시각일지 모르는데 그냥 너희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도 나는 너에게 그 꼬리표를 지우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좀. 근데 그 말이 저거랑 내용. 근데 그 말이 근데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얘네들 때문에 영혼이 파괴됐으니까. 근데 예방을 할 때는 그렇게 세게 하는 게 맞는데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그럼 걔네들은 그냥 영원히 학폭 아이인 거네요. 죽을 때까지. 저거 스포일 되나? 저 내용에서도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거짓말에서도 그 주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주원이가 중학교 때 이제 운전을 한 거야. 무면허. 큰일 나지. 근데 나 찐따 같은 애가 우리 반 찐따가 말을 건 거예요. 신호등 앞에서. 나 좀 태워달라. 어이구. 그래서 태워줬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꺾여가지고. 제대로 꺾여가지고 죽었어요? 걔가 이제 왼쪽 팔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왼손잡이였고 심지어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던 애니메이터가 작가가 꿈이었던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파괴했다는 조건 때문에 계속 그게 꼬리표가 타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점에서는 꼬리표를 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하고 어떤 점은 아직 자라나지 못한 아이인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맞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이게 해서 잘 맞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되게 극상의 너무 근데 고통스러운 이거는- 경험이잖아요. 내 자식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받았으면 그걸 뭐 어떤 대인배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한 댓글이 야 시원하다 저게 맞다라고 하는 게 되게 너는 좀 약간 살의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잘못한 사람의 내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렇게 돼서 부모는 감정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시각이 니네가 어디서 결혼을 하고 뭘 하고 다 하더라도 난 너희를 쫓아다니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상견례 자리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시원하다라고 하는 아니 근데 댓글을 그런 보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잘못이 있을 거란 있겠죠. 말이죠.
근데 그 잘못이 계속 꼬리표를 근데 단 이게 거라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게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되게 약간 불편한 게 왜 불편할까? 내가 피해 아이의 아동이 아니라서일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죠,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 피해 아동의 아이의 엄마 아버지의 말은 너무너무 이해하지만 그치.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럼 희한하다. 아이가 한 번 잘못하면 뭔가 이상하다. 저렇게 영원히 아니, 계속 난 꼬리표를 달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죠. 뭐 5년 뭐 이런 정도인 줄 알았지. 뭐 근데 평생을 뭐. 근데 그렇잖아요. 누군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했던 사람이 TV에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되잖아요. 아니지. 근데 그거는 우리들의 시각이고 그 사람 생각에서는 이게 내 평생 꿈이었고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의 시각은 되게 어렵구나. 어쨌든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방할 땐 되게 세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너가 이러면 평생 꼬리표가 될 거야 라고. 진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그 일본에서 그 막 사람 죽이고 막 네. 그걸 먹었는데 아유, 인형 먹었다고요? 먹었는데 그 맛을 책으로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실제로요? TV를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난 진짜 모르겠어. 그게 근데 그건 너무 이상한데? 그거 너무 변태적인데? 그런 걸 사람들이 사서 본다고요? 베스트셀러. 그게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와서 그걸 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내부적인 거는 항상 자기가 피해자, 가해자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되게 사이코패스 같고 이런 사람이 대범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또 짜릿함을 느끼기도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사이코패스. 좋아하지. 그러면서도 그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프레임이 약간 바뀌어서 그 사람 비난하면 굉장히 같이 비난하죠. 그치. 자기의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들킬까봐 더 강렬하게 비난하죠. 이걸 이제 재미나 정보, 그 다음에 감동, 공감의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재미는 일단 이 저주라는 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티커로 만들어. 재밌다. 재밌었고, 그다음에 정보 측면은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가를 판단하는 판사가 아닌 이상 우리가 관여해서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 공감이나 감동. 공감되었던 거는 솔직히 시루가 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은 게, 공감돼요. 돈을 이게 시루 상황에 놓였으면 솔직히 세상이 날 버린 것 같고 날 저주한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을 자꾸 것 세상이 같아요. 버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너를. 그렇지. 뭘 버리긴. 원래 그래요, 다. 다 자기 자기 바쁘고 모여놓으면 아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아기 속에서도 선의를 발견하는 게 삶이죠. 어째서 자기가 행복하자 그러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이유로 이타적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감동적인 측면은요? 감동은 감동적인 측면은 없었어요? 소우주가 자신의 조상의 업보를 청산하고 다니는 거, 이것도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렇네. 그거를 가업을 계승한 거죠. 그치. 아버지가 매국노인데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와 맞잖아요. 그치. 그러면 부끄러워서 아버지를 덮거나 아니면 거길 외면할 만도 한데 맞네. 다 열어서 나는 내가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누군가의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소우주는 개가천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변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는 그냥 삶이 나한테 후려치니까 그냥 후려쳐준 만큼 그렇게 더 악해지는 거죠.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냥 들어도 좀 세련된 느낌이 나는데 이 글이 세련된 느낌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세련됐지? 이렇게 선생님은 되게 되게 쉽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고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청록파 시인에 대한 거는 이제 청록파 시인에서 끝났고, 근데 뭔가 그렇다고 또 인간의 선의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걸 보고 왜 세련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포인트가 뭐예요? 이거 애들이 좋아하겠네? 세련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죠? 일단 매치를 되게 잘 잡은 느낌이에요. 저주라는 그런 주제를 이런 걸 스티커로 담아냈다? 저주 굿이지, 저주 굿.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렇게 바라본 것 같아. 저주를 사람한테 하려면 되게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인형에다가 막 칼집을 막 하고 막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안 하게 되는데 이 스티커라면 어떨까라는 관점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역설적으로 쉬우니까 더 하고 싶게 되겠죠. 맞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스티커라는 매체와 이 아이들의 변화 과정이 좀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득력이. 그 다음에 그걸 더불어서 연관 지어서 자연재해까지. 이게 이제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어른의 얘기에서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어른들의 그 나르시스트적인 생각이 되게 재밌네요.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야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되게 순한 그 거 문제가 생겨서 돋보이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가 새로운 신약을 개발 중이야. 근데 그러려면 문제가 생겨야 자기 신약을 개발한 거를 사람들한테 그치. 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임신 공룡을 하려면 당연히 갈등이 필요한 거예요. 위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구제역을 감염시킨다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의 뭔가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의 입신 양명이 못됐다, 누군가의 진짜. 평화보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게 올 수 있죠. 인생에도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유명해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걸 지가 만든 위기는 아닌데 그 위기 속에서 빛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인생에 그게 없어. 그 위기를 만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평점하고 한마디로 하자면 5점 만점에 4.5. 되게 재밌었어. 많이 주네요. 그래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스티커. 간편해서 위험하다. 위험하다. 간편해서 뗄래야 뗄 수가 없겠지. 선생님은 뗄 수 있어서 더 위험한 마음의 부적. 말 안 했나? 그 하부터 상에서 하는 잘 떼어지는데 상부터는 약간 접착제가 늘어나가지고 잘 안 떼져. 그렇군요.